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은 조정을 좀 길게 받고 있지만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 미래 산업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의 역할이 클 것이고 비중도 확대가 되고 성장성까지 갖추고 있어서일 겁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나라 시총 1위의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의 향후 성장성은 튼튼해 보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오스틴 가동 중단과 대만발 악재 등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이 전기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면서 이 차량용 반도체의 부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전 세계 자동차 생산에도 차질이 생겼고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급기야는 이 IT 기기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그만큼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반도체의 쓰임이 더 넓어지고 더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PC라는 IT 기기로 인해서 한 차례 큰 변화를 맞이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너무 많이 바꿔놓았죠. 그때마다 이 반도체의 역할과 쓰임은 더욱더 중요하게 되었고 21세기 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만큼 이 모든 산업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PC와 스마트폰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커다란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대두되는 이 전기 자율주행차의 시대입니다. 아직까지 이 완벽하게 자율주행을 구현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차량 한 대당 소요되는 반도체의 양은 200에서 300개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이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이 한 대당 1000개가 넘는 이 반도체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차량 한 대당이죠. 단순히 사용량만 비교했을 때 앞으로 전기차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만 해도 3배 이상 급증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이 자율주행차를 구현해낼 수 있는 시기가 온다면 이 반도체의 수는 3배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단순히 기본적인 이 반도체를 넘어서서 현재 삼성이 테슬라와 개발 중인 5나노 공정의 반도체처럼 고도화되고 정밀화된 그런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게 될 겁니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는 대부분의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이 파운드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고 차량용 반도체 업체와의 이 M&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차량용 반도체만을 위한 그런 밑그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이 주로 논리와 연산, 제어 기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는 이 파운드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게 됩니다. 자,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에 올인을 하다시피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향후 삼성의 100년이 걸린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삼성이 이 펼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가장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물론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절대 1등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규모 면에서 본다면 7대3 정도로 이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게다가 비메모리 반도체 판매의 영업이익률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삼성이 앞으로 이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이죠. 자, 파운드리의 고객은 팹리스라고 불리는 이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체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퀄컴과 엔비디아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세계 최고의 반도체 업체죠. 자, 하지만 이들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은 가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할 능력도 안 되고 말이죠. 생산은 바로 TSMC와 삼성전자와 같은 이 파운드리에 맡겨서 하게 되는데 이 파운드리에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더 높다는 말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 애플에서 인텔의 CPU를 버리고 자체 칩 설계를 통해서 M1 칩이라는 CPU를 만들었죠. 인텔의 CPU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해내기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앞으로는 기업이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그리고 자기 제품군들과 더 높은 호환성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반도체 칩을 자체 설계해서 생산을 하게 될 겁니다.
애플이 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파운드리 업체는 더욱더 바빠지고 호황을 누릴 수가 있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퀄컴을 비롯한 아마존과 구글, MS, 페이스북까지도 앞으로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해서 생산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를 중심으로 한 이 산업 전반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삼성의 역할과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인텔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CPU와 GPU 시장에서 정말 일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인텔의 CPU 아성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것인데요. 그래서 인텔도 자구책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진출 선언인데요. 자, 인텔도 시장의 변화를 감지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산업은 생물처럼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도태되는 기업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전자도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한 이 파운드리 사업으로의 확장은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에 장기 투자를 하기로 마음먹은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말이죠. 자, 태생부터 파운드리 사업을 해온 대만의 TSMC와 비교를 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삼성과 TSMC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비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고 현재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과 가전, PC 등이 있는데요. 물론 통신 장비와 디스플레이 등도 있지만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스마트폰과 PC, 가전 등일 겁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는 있지만 사실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돈이 되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팔게 되면 매출액은 높아지게 되는데 그 매출액 대비로 영업이익은 높지가 않습니다. 돈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나마 사이클은 있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의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나 이번처럼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이 슈퍼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면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한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TSMC를 보시면 딱 하나 이 파운드리 사업만 하고 있는데 매출액도 적지가 않고 특히 이 영업이익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삼성의 반도체 부분만 딱 떼어서 TSMC와 비교를 해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1분기 기준으로 TSMC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41.5%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매출액에서 19조 원으로 TSMC보다 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17.7%로 2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단순히 이 그림만 보고도 이 파운드리가 돈이 된다는 걸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삼성이 뒤처져서 실망스럽다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이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을 키워가면 키워갈수록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꽤 큽니다. 자, 단순히 1, 2년 사이에 완성될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삼성의 비전을 믿고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죠. 현재 이런 이유로 TSMC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보다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삼성보다 더 나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자,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현재 이 추진 중인 M&A 건도 잘 마무리가 된다면 TSMC 못지않은 시장에 그런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상승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의 대표 반도체 기업들은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국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폭이 그동안 가장 적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과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안정성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투자의 결정은 역시 각자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삼성의 미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오늘도 삼성을 응원하고 투자를 합니다. 단순히 최근 몇 달간 오르지 못했다고 잡주로 치부할 만큼 절대로 허접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